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 시장이 강세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상승을 보이고 곧바로 하락 기조로 변해서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장 초반 전일 보유했던 일부 종목을 매도를 하고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봤는데 그만큼 지수가 좀 어려웠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네, 전강 그리고 내렸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시장이 끝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장 후반에 가서야 이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반대로 코스닥은 이걸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간 이제 상당히 많은 기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죠. 그럼 15일까지 해서 2주간 쉬지 않고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일단은 봐야죠. 일단은 피로감이고 지수가 이제 약간의 고가권에 왔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서히 너무 고가권의 종목은 다소 이제 그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덜 오르고 또 새롭게 올라가는 섹터, 내려가는 섹터 말고요. 새롭게 발동이 걸리는 섹터는 관심을 갖고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제장을 보면요. 일단 미 증시는 어제 마이너스 10%씩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0.10%죠. 0.10%씩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간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네, 하락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약 조정일 뿐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이래저래 해도 우리는 승리한다.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등등의 지속적인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 타결 기대감이 어디에 좋냐라는 거죠. IT도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도 물론 좋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어, 미국과 일본이 이제 무역 분쟁이 좀 마찰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관세 면제가 되고 일본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좀 높였다라고 하면 굉장한 수혜를 받겠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게 또 자동차 산업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관세 이슈가 일본에 불거지게 된다면 자동차 쪽 섹터는 굉장히 더 지금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여전히 IT고 자동차고요. 그렇죠. 자동차고 뭐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이 자동차 섹터에 다른 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G도 있을 것 같고 등등 금융도 들어가요. 증권 쪽도 들어가고 여러모로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강세 흐름 상승의 기조를 보이는 시장 안에 있어야 물리더라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네, 이런 섹터 안에만 있고 잠시 다른 섹터를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시장에서 자동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또 경업주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뭐 오늘은 이제 철도 쪽 푸른기술, 그 다음에 뭐 부산산업 등등 해서 철도 쪽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되 경업주는 지금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섹터가 경업주가 됐고, 어찌됐든 이슈는 자꾸 생길 테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즉 예전에 했던 패턴이에요. 악재가 나오면 매수고 호재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게 경업주를 트레이딩하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즉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는 바이고요. 호재는 셀이 됩니다. 왜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손이 잘 안 나가요. 매도 버튼이 잘 안 나갑니다. 즉 호재 때 바로 매도 버튼이 안 나가고 악재 때 매수 버튼이 안 나가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악재 때 매수가 되고 호재 때 매도가 돼야 경협주는 매매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호재 때 따라 붙으면 네, 큰일 납니다. 계속. 그리고 오늘 이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단 이후에 이제 오늘 어제죠. 이것도 정의당 낙태 폐지 법안을 이제 발의해서 장초에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상당히 강한 흐름 보였고, 장 후반에는 휴마시스가 또 강세를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슈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시초가에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네, 그 섹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양호했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 뭐 상당히 이제 흐름도 깔끔했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원웨이로 이제 삼성전자를 원웨이로 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수급이라든지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코스피였고, 즉 외인이 1,500억, 1,700억, 약 3,000억을 사줬기 때문에 기관이 팔아도 버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이쪽이죠. 코스닥 쪽. 오전에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거의 전 종목이 다 미끄러졌으니까 뭐 그동안 잘 갔던 5G라든지 IT 섹터, 그리고 물론 계속 힘들었던 바이오까지 전부 쌍글이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게 우리 기관 쪽이죠. 이거는 코스피인데 우리 기관 쪽에서 핵심 다 팔았어요. 오늘 이 섹터를, 그간 강했던 이 섹터를 강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외인의 기관의 이런 그 매도를 뚫고 나온 애들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고 거의 대장급 애들만 그나마 좀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오락. 어제도 오락이 강했어요. 어제도. 왜일까라는 거를 보면 미국의 이제 어제는 이제 월트 디즈니가 강하게 갔고 오늘은 넷플릭스죠. 오늘은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제 어제는 월트 디즈니 실적이고 그 급등이고, 오늘은 월트 디즈니 그 넷플릭스가 반값 요금제를 가지고 국내에 진출을 한 거죠. 특히 이제 핸드폰 그 모바일용 요금제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기존에 이제 뭐 9,500원 하던 걸 6,500원에 판매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등등의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또 미디어 쪽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어벤져스 관련해서 또 이제 덱스터가 상한가에 갔죠. 덱스터는 이제 이거 플러스 M&A 이슈도 항상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시장에 찌라시로 돌아서
또 파급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듯 오늘 미디어 관련 섹터가 상당히 좋았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체크만 하면 또 섹터 매매가 가능한 업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고, 어제 중국 증시 하락을 보면서 일단은 일반적인 기술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돌파 흐름이 나오면 이 자리는 곧 지지의 라인이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메이저들 뭐 등등 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 이변이 없다면 지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미 증시는 굉장히 강해요. 5일선 타고 가고 있고 심리적으로 아직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주봉에서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까지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지수의 고가를 속단하기가 참 힘든 위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럴 때는, 대신 지수가 이렇게 갈 때는 주도주 공략만이, 주도주 공략, 신고가 종목 주도주 공략이 제일 좋은 매매 전략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추세 매매를 하시던지. 자, 그럼 네, 일단 종합 먼저 보고 넘어가죠.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을 해서 지금 이때 갭을 뜬 부분을 훼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훼손을 안 하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큰 애들 섹터가 움직일 테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실적 괜찮은 쪽으로, 수급 들어온 쪽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섹터에 돈 들어오는 것.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하락은 했지만 이 첫 11선에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이런 부분에서 아래에서 출발을 하든 위에서 출발을 하든 이걸 메꿔주는 모습만 나와도 다시 네, 상승 추세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봐야 되고, IT 섹터는 아직도 꺾이지는 않았어요. IT 섹터.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이 폴더폰 관련된 종목을 보고 있죠. 코롱 PI. 일단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적으로 지금 갈 확률이 높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폴더폰이 망해서 작살났죠.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삼성 뭐 폴더블 폰은 이제 완판되고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관련주들 몇 개 없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구간 돌파 흐름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PI. 그래서 이거 조정 오면 매수해야 되고, 이거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 나올 때 뭐 따라 붙던지 둘 중 하나뿐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네, 관련 종목 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오늘도 참 어떻게 보면 제지주가 참 좋았죠. 뭐 항공주 있었고 뭐 등등. 보면은 먼저 항공주 몇 개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항공주 지금 뭐 저도 오늘 사실 한진칼 매매를 했어요. 한진칼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당연히 이 음봉 떨어지는 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고, 이 음봉의 첫 5일선 자리니까 이런 자리 연저리에 멈추는 위치, 저는 시초에 이제 오늘은 좀 공략이 잘 돼서 이런 부분에서 따라 붙어 가지고 이거 돌파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전부 매도를 했는데요. 이제 한질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모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난티 한진칼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죠. 이 위치에요 지금 한진칼이.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쌍봉을 찍겠죠. 쌍봉. 이제 상승을 했으면 마무리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쌍봉이 될지 아니면 뭐 고가를 낮추는 봉이 될지, 즉 이렇게 올라가서 고가를 낮추는 봉이 출현을 해서 소멸을 할지, 이런 추세를 만들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지, 둘 중 하나니까 이제 저가를 좀 잡아봐야 돼요. 이거는 강력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이 5천억 가까이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네, 지속적으로 한진칼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대의 천하 제일 단타대회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건 공략 못하죠. 이제 이건 공략 못합니다. 이제 우주의 영역에 있으니까 공략하기 쉽지 않죠. 오늘도 봤을 때 얘가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아직 끝은 몰라요. 끝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세력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잘하면 이 추세의 끝까지는 봐봐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 신규는 지금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동폭만 노리고 들어가기에도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한진칼만 단기로 좀 노려보는 전략을 하고, 자, 셀트리온부터. 오늘은 의약품 쪽이 외인이 그나마 좀 계속 사줬고, 셀트리온 쪽에 감기약 관련된 뭐 임상 이야기도 좀 돌면서 매수세가, 네,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신라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대형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은 대형이 시장을 버텨줘야 되는데 시장의 트렌드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못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신라젠을 뭐 사시라 이런 추천을 안 해요. 신라젠을 저는 공략하는 이유는 지수 플레이 용이에요. 지수 플레이를 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지 다른 거는 전혀 없고, 얘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배열이 돼야 돼요. 제1 정배열. 역배열에서 절대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되는 모습 보고, 오늘 다행히 이제 이 추세 하단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줬는데 수급의 변화가 간절하죠. 이 종목은 수급의 변화가 간절해요. 수급의 변화가 없이 개인들의 힘만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호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이요. 근데 일단 아래 꼬리를 달아준 점이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은 메디포스트 한번 보죠. 제가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딱 메디포스트 한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 한 종목이고, 이제 이 정도 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정도 선에 조금 더 사서 있으니까 물량은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평단 되겠죠. 한 4만 원대. 한 4만 원대 되고 마이너스 한 8% 정도 되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무상증자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원래대로라면은 떨어지고 이때 매도를 했어야 돼요. 일부 이때 추매하셨던 분들한테 추매를 하시면 이때 반납 매도하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들고 가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손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상 이런 자리에서 손절한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 깨지는 오늘 시초가의 손절이었어요.
그런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기 투자로 저는 들어갔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냥 들고 가 보는 거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봤던 거는 카티스템이 이제 실적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한 거지.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못 버티면 못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중장기는 그냥 보유하고 넘어가는 전략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메디포스트나 삼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딱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삼진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뭐 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실적으로 가고 바닥 다져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맵신 여기 깨지면 얘는 손절이에요. 여기 깨지면, 왜냐면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여기서 쌍바닥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틸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추세 하단에서 내일 돌려줘야 돼요. 내일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도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저는 이거를 단기 추세 매매로 봤기 때문이죠. 원칙은 추세 매매로 봤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면 이 종목을 공략 안 한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또 모르죠. 그 다음에 화장품 좀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 오늘은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형주가 이틀 동안 갭 주고 올라온 부분에 대한 피로감인 것 같고요.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모레는 이제 이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애경산업 보죠. 어제 좀 이렇게 힘들고, 어제 애경산업만 빠졌어요. 화장품 주들 중에서 웬만한 건 다 왔는데 애경만 좀 그랬고, 어제 이제 종가로 들어왔던 거는 오늘 시가에서 전량 매도하고, 저는 전량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물량을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잡았어요. 오늘은 이제 지수가 밀리는 거 보고 일단 매도 먼저 하고 다시 잡은 건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이제 급락을 나와서 이렇게 밀린 건데, 분할로 한다면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이런 부분이죠. 여기 중심값이 있어요. 이, 이 패턴의 중심값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인데, 이 라인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갈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다라고. 일단은 코스피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들에서 밸류라든지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 몇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21선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로 더 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츠 한불도 이제 어제 뭐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뭐 애경하고 이츠한불, 세아 PNC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츠는 일단은 이 추세대죠. 추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를 돌파, 추세대를 막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매수 위치를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 이 돌파를 하는 라인, 즉 지지 라인에서 1차로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아 PNC, 모래노라는 화장품 헤어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략은
지금 300일선하고 이런 게 전부 정배열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장기평이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서 5일, 10일, 20일이 올라가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주가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세아 PNC도 관심을 갖고 1, 2 눌리면 매수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왔으니까 눌리면 매수로 대응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어제도 이거 트레이딩을 했고요. 오늘도 사실 이걸로 얇게 트레이딩을 했어요. 장 초반에 얇게 트레이딩을 했는데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얇게 먹었는데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5일선하고 10일선 사이를 지켜주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돌파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오늘 돌파가 나오질 못했어요. 여기서 돌파가 나와야 이 위로 올라가는데 돌파가 못 나왔으니까 단기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자리죠. 얘는 이제 정부 정책의 힘을 빌고 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주는 흐름 나오는지 체크만 해보면 또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다시 볼게요. 지금 IT가 며칠간 조정을 받았죠. 기관들의 매도예요. 보면 기관들의 매도고 이 사이 외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더라. 외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런 종목을 올렸을 때 기관과 외인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올렸는데 기관이 빠지고 외인만 산다. 즉 외인이 롱 포지션인데 좀 더 긴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더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성은 지금 1차적으로 저도 이제 다시 볼 예정이거든요. 급등주 공략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여기 나와서 21선과 이 11선 사이 라인에서 이제 1차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익 THK라든지 뭐 이런 거죠. 5일하고 10일의 첫 구간, 그리고 이런 첫 구간. 근데 얘는 좀 애매했어요. 오늘 자칫하다가는 모든 이평이 꺾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꺾이지 않는 선에서 보는 거예요. 꺾이면 좀 힘드니까 11선이 꺾이기 전 선에서 반등을 노려보는 걸로 보고, 지금 자리가 좋은 거는 차라리 아모텍이죠. 자리가 좋은 거는 아모텍이에요. 지금 오늘 뭐 수급비 이탈한 거 보이지만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평소에 비해. 그리고 빠져나간 수급도 미미해요. 그렇다면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갭을 매우 메꾸지만 않는다면, 또 메꿔버리면 또 여기서 이런 추세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분할로 접근하세요. 느린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은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화전자, 카메라 모듈 중에서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니까 보시고 좀 천천히 올라가요. 옛날 때도 얘는 굉장히 좀 짜증난 스타일이죠, 종목이. 이렇게 짜증난 스타일의 종목인데, 그렇듯 이제 저점만 잘 잡으면 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점만 잘 공략해 보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하다가,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가속 구간 진입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거 가속 구간에 진입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이 구간 오면 1차적으로 매도 해버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1차 목표는 여기에요.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쉽게 못 깨요, 이 자리.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SD생명공학 지금 눌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눌리면 눌림 공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확실히 돌파됐다로 보여져요. 돌파됐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공략을 하면 네, 좋은 결과
있을 종목이고, 그리고 아까 폴더폰 SK10코론 PI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키스트 말씀드리죠. 저 오늘 키스트로 발매도를 해서 너무 아쉬운 종목이고요. 일단 키스트는 접근 금지입니다. 이제는 안 해야 돼요. 이거 포트에서 저는 지울 겁니다. 단기로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이놈의 종목에 끼가 있어요. 이 잘못 이렇게 되면 끝까지 밀릴 수도 있고요. 뭐 이때는 그나마 이렇게 쌍봉이라고 줬는데 이 눌림이 잘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자칫 눌림목 공략을 하려다가 크게 이제 재산 탕진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키스트는 이제 포트에서 당분간 영원히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마니커 시원하게 가지를 못하네. 마니커가 오늘 좀 쏘아줘야 되는데 그간 들어왔던 뭐 메릴린치 단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추후에 또 눌리면 다시 공략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그리고 여름 수혜 주니까 또 눌리면 21선에 딱 맞춰서 이런 라인에서 하면 여름에는 뭐 크게 손해 안 봐요. 양계는 항상 여름 때 보면 이때도 여름 근처죠. 6월달 뻥 하고, 그 다음에 이때 6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매집해서 한 방씩 먹을 수 있는 정말 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은 4월 15일이다, 16일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슬슬 여름 준비하는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보시고, 오늘은 로봇주가 좀 좋았습니다. 로보티즈가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대장부터 봐야죠. 로보로보. 대장이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내일 로보로보 관심 가져보시죠. 이거 뚫을 수도 있어요. 시간 외에 일단은 한 5억 정도 거래량 터쳤으니까 로봇 단타 하려고 하면 이걸 봐야죠. 이 고점 돌파를 시키는지, 시키면 나머지들은 전부 움직일 겁니다. 이제 탄력이 좋은 거는 DST 로봇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때 21선 공략 한번 말씀드리고 죽어버렸고, 여기서 또 21선 라인이 정확히 왔죠. 다른 것보다 탄력이 강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가면 이런 11,500원 라인 돌파를 시키면 좋은 거고, 돌파 못 시키면 전량 매도고요. 아직 이때 들어왔던 수급의 라인은 빠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DST 로봇도 3익과 함께 내일 보시죠. 로보티즈, 근데 로보티즈는 잘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일단 올랐으니까 뭐 신규 상장 로봇주 중에 이런 거고, 이 구간에 저항이 많죠. 뚫으면, 얘가 뚫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뚫으면 빵 가는 거죠. 못 뚫으면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3익 3익을 21선까지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이 선까지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죠. 거의 다 왔는데 조금 아쉽네요. 지금 21선 맞고 반등이라 내일 양봉을 꼭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21선을 깔고 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보고, 로봇주, 그리고 카카오 내일부터 1차 매도가 들어갈 겁니다. 내일 카카오는 한 15%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이 라인에 왔는데 일단 이제 이틀 동안, 즉 이 구간부터죠. 이 구간부터 어떻게 보면 한 18%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친구가 좀 힘들어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힘들어 할 거고, 이런 갭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어 할 거고, 이거를 돌파했잖아요. 내일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완벽하게 돌파가 안 되면 이거는 또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질 겁니다. 한 예로 뭐가 좋지? 잠시만요. 일단 내일 시초가에 아마 이렇게 살짝 뜨면은 바로 매도를 할 예정이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뭐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게 또 눌리겠죠. 이렇게 좀 눌리면 눌리는 대로 이제 이때부터 공략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라고 하고 싶고, 이게 하이닉스랑 비슷한 패턴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강하게 와서 이 전고점 구간에서 이런 만나면 시초에 올려놓고 밀고 21선과 11선 사이 재반등, 이걸 노리는 거예요. 대형주의 추세 매매는 천천히 가지만은 안정적으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매매가 되면 대형주 매매는 잘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300일선 내려오고 21선 올라가죠. 이 사이 이제 한 107,000원 라인 오면 한번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툭 떨어져 주면.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시장 여전히 상승 기조니까 뭐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는 순환돼서 일단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제약바이오는 수급이 일단 들어와 줘야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도 섹터 공략하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